충격의 문을 열다. 2025년 7월 KBO 리그에서 상상을 초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선수 이대호의 수입이 공개되었는데 그 금액은 현역 선수의 연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이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넘은 이대호가 현역 최고 연봉 선수 못지않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호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걸까요? 경기장에서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의 브랜드와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팬들의 기억 속 이대호는 롯데 자이언츠와 체결한 FA 계약으로 4년간 총 150억 원, 연평균 25억 원이라는 상징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시절 그는 KBO 리그에서 연봉 1위를 차지하며 최고 연봉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22년 시즌 종료와 함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의 은퇴는 경제적 영향력과 관심이 급감하는 시점이지만 이대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은퇴식에서는 구단주까지 참석하며 그의 등번호가 영구 지정되었고 이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레전드 브랜드로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25억 원이라는 유령 연봉입니다. 실제로 그는 선수로서의 연봉 계약이 끝났지만 팬들의 심리적 기준점으로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대호가 지금도 현역급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고 이 의문이 7월 수입이 공개되었을 때 큰 충격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대호는 단순히 과거 연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그는 방송과 광고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메인 진행자로 활동하며 스포츠 스타 이미지를 넘어 경제와 시사까지 다루는 신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광고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하나는 프리미엄 투자자층을 겨냥한 금융 광고, 다른 하나는 국민타자 이미지로 일반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광고 단가는 업계 상위권에 속하며 계약 건당 5에서 7억 원 수준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조 덕분에 경기력이나 부상 리스크와 무관하게 수익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즉, 이대호의 7월 수입은 단순히 과거 선수 연봉이 아니라 철저한 브랜드 관리와 다각화된 수익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은퇴한 선수이지만 브랜드와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통해 현역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대호의 실제 7월 수입과 그 금액이 현역 최고 연봉 선수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숫자로 분석하며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7월 이대호의 실제 수입이 공개되면서 팬들과 언론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금액은 약 12억 원, 현역 KBO 최고 연봉자에 근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선수로서 직접 뛰는 연봉은 아니지만 은퇴 후 구축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이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먼저 방송 수익을 살펴보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메인 진행자로서 매주 고정 출연료와 특별방송 참여료를 합하면 월 평균 3억 원가량이 발생합니다. 이 방송에서 그는 단순히 야구 이야기를 넘어서 경제, 시사,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30에서 50대 청취자층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 상승과 연결되는 장기적 투자와도 같습니다. 다음은 광고 수익입니다. 이대호는 크게 두 가지 광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 증권과 같이 프리미엄 투자자를 겨냥한 금융 광고, 다른 하나는 개벌이 조개와 같이 국민타자 이미지를 활용한 대중 친화적 소비재 광고입니다. 광고 단가는 계약 건당 5억 물결표 7억 원 수준이며 7월 한 달 동안 두 건의 광고 출연료만으로도 약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각각의 광고는 서로 다른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특정 업종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각종 강연, 출연, 브랜드 협찬을 합치면 은퇴 후에도 현역 최고 연봉급에 맞먹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수익이 부상이나 경기력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선수 시절에는 부상이나 컨디션에 따라 연봉 변동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의 이대호는 그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팬들은 단순히 수익이 많다는 점보다 은퇴 후에도 선수 시절의 영향력과 명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즉, 7월 수익 공개는 단순한 금액 발표가 아니라 브랜드와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현역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수익 구조를 더 깊이 분석하며 현역 선수와 비교했을 때 이대호의 7월 수입이 가지는 의미와 경제적 위상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 심리적 충격과 팬들의 반응까지 포함하여 풀어갈 것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이대호의 월 수입 약 12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현역 KBO 최고 연봉자인 SSG 김광현의 월 수입 약 2억 5천만 원, 연봉 30억 기준과 비교하면 은퇴 후에도 그는 현역 최고 수준과 견줄 만한 경제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는 은퇴하면 수익이 급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대호는 은퇴 후에도 경기장 위에서 뛰는 선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만들어내며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그는 선수 시절 구축한 명성과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25억 원 유령 연봉이라는 심리적 기준이 팬들과 기업,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형성했고 이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했습니다. 둘째, 수익원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방송 출연, 광고, 강연, 브랜드 협찬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안정적 수입이 발생하며 이는 단일 연봉에 의존하는 현역 선수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팬들과 언론은 여전히 이대호라는 숫자를 기억하며 은퇴 후에도 그 명성을 기반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는 사실보다 과거 기억과 현재 현실의 강한 대비가 심리적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팬들은 선수는 은퇴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이대호는 그 기대를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상 측면에서도 흥미롭습니다. 현역 선수들은 경기력, 부상, 계약 기간 등 변수에 따라 연봉이 변동합니다. 하지만 이대호는 안정적 브랜드 포트폴리오 덕분에 매달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며 현역 최고 연봉자와 비교해도 위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그는 경기장 위 선수에서 경제적 브랜드로 진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월 수익 공개는 단순히 큰 금액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은퇴 후에도 현역급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며 전통적 선수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과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선수와 브랜드 간의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이대호의 7월 수입 충격은 단순한 한 달 수익이 아니라 은퇴 후 경제적 미래를 보여주는 선례적 사건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수익 구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어떤 요소가 장기적 안정성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그는 이미 방송, 광고, 강연, 브랜드 협찬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했습니다. 각 수익원은 서로 다른 시장과 타깃층을 겨냥하며 경기 불황, 스포츠 산업 위축 등 외부 변수에도 수입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 관련 광고는 전문직과 투자자를, 국민 타자 이미지를 활용한 외식업 광고는 일반 소비자와 가족 단위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브랜드 관리 전략입니다. 이대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철저히 보호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제안에는 단호히 대응합니다. 과거 한 광고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연상될 때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해 사용 중지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수익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 가치 자체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장기 계약과 신뢰 기반 수익입니다. 현역 선수와 달리 이대호는 경기력 변동이나
부상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체결된 광고, 방송 출연 계약은 일정 기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매월 수익이 현역 최고 연봉자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모든 장점에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브랜드 가치 하락, 시장 트렌드 변화, 개인 이미지 손상 등 외부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익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데호는 이미 경험과 전략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광고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하고 신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단기 충격에도 수익과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7월 수익 공개는 단순한 충격적 금액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퇴 후 선수 경제 모델의 혁신적 사례를 보여주며 스포츠 스타가 경기력에서 브랜드로 진화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장기적 경제적 파워를 증명합니다. 팬과 업계 모두가 이 사례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현역급 영향력과 경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데호가 구축한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며 현역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이데호의 수익이 공개되자 모두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최고 연봉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KBO 최고 연봉자인 SSG 김광현은 30억 원. 하지만 이데호의 7월 수입만 따져도 약 12억 물결표 1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 수익 기준으로 환산하면 김광현의 월 수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이데호의 과거 연봉 25억 원을 기준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은퇴한 그가 월 단위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과거와 연관지어 평가하게 만들며 실제 계약 금액을 넘어선 기대치와 놀라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현상은 유령 연봉 효과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과거 연봉이 현재 경제적 위상과 겹쳐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 구조를 보면 이데호는 현역 선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역 선수의 수익은 주로 경기 출전, 연봉, FA 계약금, 그리고 일부 광고와 행사 참여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이데호는 은퇴 후 브랜드화된 이미지와 포트폴리오를 통해 방송 출연료, 장기 광고 계약, 브랜드 협찬, 강연 수익 등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대신 증권 광고 한 건으로 연간 5에서 7억 원, 외식업 광고 한 건으로 5억 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합니다. 두 광고를 합치면 이미 KBO 상위권 연봉 수준을 초과하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현역 선수와의 비교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평균적 현역 KBO 선수의 연봉은 약 35억 원, 상위 연봉자라도 2,030억 원 수준입니다. 이데호는 은퇴 후 광고, 방송, 강연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단기적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역 선수 최고 연봉자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팬과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선수 경제력의 한계가 경기력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면 현역급 영향력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익 공개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에서 오는 충격이 아니라 선수에서 브랜드로 진화한 전략적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팬들은 과거 이데호라는 이름과 연관된 25억 원의 상징성을 떠올리며 지금도 그가 현역급 수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에 큰 놀라움을 느낍니다. 또한 현역 선수들은 이를 보며 은퇴 후 경제적 설계와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이데호 사례를 은퇴 선수 수익 모델의 혁신적 표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데호의 수익 구조를 시각화하고 장기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팬과 업계가 왜 그의 7월 수입에 놀랐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대호의 7월 수익 공개 이후 단순한 충격을 넘어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은퇴한 선수가 현역 최고 연봉 선수와 맞먹는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가지는 경제적, 구조적 의미를 주목했습니다. 첫째, 선수 생애 주기의 변화입니다. 전통적으로 선수는 현역 시절만 경제적 영향력이 있었고 은퇴 후에는 비교적 제한된 수익원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대호는 브랜드와 포트폴리오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며 선수 생애 주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팬들과 일반 대중은 스포츠 선수의 가치를 단순히 경기력과 기록으로 평가하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브랜드 파워와 전략적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대호의 경우 광고와 방송, 강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경제적 영향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동시에 창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스포츠 스타가 은퇴 후에도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산업적 파급력입니다. KBO 리그와 관련 기업들은 이대호의 사례를 분석하며 은퇴 선수와 브랜드 협업, 장기 광고 계약, 방송 출연 등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수들의 은퇴 후 경제 설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수익 구조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리그와 구단은 선수의 브랜드 관리와 시장 전략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팬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 문화적 영향입니다. 이대호의 7월 수익은 과거 연봉 25억 원이라는 상징적 숫자와 결합되어 유령, 연봉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팬들은 은퇴 후에도 현역급 수익을 올리는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이대호를 KBO 역사상 최고의 브랜드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는 광고주와 기업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며 그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장기적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호 사례는 은퇴 선수의 경제적 설계와 브랜드 전략에 대한 교과서적 예시가 됩니다. 단순히 현역 시절의 명성과 연봉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 계획과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KBO뿐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 산업에서도 참고할 만한 전략적 모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대호의 7월 수익 공개는 단순한 숫자의 충격이 아니라 선수 생애 주기, 사회적 인식, 산업 구조, 심리적 효과 등 다층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놀라움과 흥미를, 업계에는 전략적 통찰을 제공하며 앞으로 스포츠 선수의 브랜드 관리와 은퇴 후 수익 모델 설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